자,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앞서 배웠던 우리 음운, 자음, 모음 등등이 주변에 어떤 음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어 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꽃이라는 녀석을 한번 봅시다. 꽃. 이 꽃이라는 녀석을 보게 되면은 혼자 있을 때는 발음이 어때요? 꽃 하면 혼자 있을 때 발음은 꽃 하고 디귿으로 났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사각 괄호를 하는 게 발음 표시예요. 치읓 받침이 디귿으로 났죠. 근데 요 녀석 뒤에 뭐가 또 오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은 또 달라질 수 있죠. 꽃 뒤에 만이라고 붙게 되면 요 녀석은 꽃만으로 납니다. 지금처럼 혼자 있을 때 디귿으로 발음 나던 것이 뒤에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니은으로 발음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때문에 만이 아니라 뒤에 도 같은 보조사 도를 붙이는 경우는 요 녀석이 또 하고 발음이 나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말이죠. 어느 녀석이 어느 녀석 때문에 발음이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음운 변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표준 발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표준 발음법, 음운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들은 어떤 놈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제 정리를 샥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운 변동 같은 경우는요. 유형이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음운 변동이 있어요. 좀 전에 꽃이 치읓 받침 발음이 디귿으로 나는 거 있죠?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교체라고 하게 되면 요 왼쪽에다 좀 써볼까요? A라는 녀석이 B라는 다른 것으로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첨가 같은 경우는 A와 B가 만날 때 요 사이에 새로운 녀석이 하나 끼어드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축약은 A와 B가 만나서 C라는 녀석으로 변해버리는 걸 말하는데 이때 이 C는 A의 성질과 B의 성질을 다 가진 한 놈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탈락은 A와 B 두 개 음운이 만났을 때 한 놈만 살아남고 하나는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해요. 자, 요런 식이기 때문에 요 지금 음운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의 개념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음운 개수 변화인데요. 교체는 한 놈이 다른 한 놈으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첨가는 하나가 끼어들었잖아요. 플러스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약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버린 거니까 마이너스 원, 탈락 한 놈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마이너스 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교체만이 음운의 개수 변화가 없는 녀석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미리 쫙 적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류에는요, 먼저 교체가 가장 많아요. 교체의 가장 첫 번째 음절 한 글자의 끝소리, 받침을 말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 좀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음이 아니던 놈이 비음으로 변화되는 규칙. 그 다음에 유음이 아니던 놈이 유음으로 변화되는 법칙. 그 다음에 구개음이 아니던 디귿티읕이 구개음인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구개음화. 그 다음에 된 소리가 아니었던 녀석들이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계셔야 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비음화, 유음화 위에다가 미리 요 두 놈은 합쳐서 우리가 자음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동화라고 해요. 자음 동화. 미리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비음화, 유음화라고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동화라는 단어만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걸 보는 순간 바로 비음화, 유음화는 동화. 거꾸로 동화는 뒤집어서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까지 들어가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추가하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요 정도까지만 적어놓고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첨가. 이건 단순해요. 몇 개 없어요. 첨가하게 되면은 일단 자음이 첨가되는 현상은 니은이라는 놈이 첨가되는 현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모음이 끼어들 수 있는데요. 반모음 첨가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단 두 개입니다. 자음에선 니은 첨가, 모음에선 반모음, W나 J. 좀 전에 학습하신 거 있죠? 걔네들이 끼어드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축약. 축약이라는 건 자음이 축약되는 현상 중에는 거센 소리 되기라는 녀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모음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모음 축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락 내려가면 여기서 탈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음군 단순화라는 녀석인데 이름은 좀 어렵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합니다. 이거 말고는 단순히 그냥 자음이 탈락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순히 모음이 탈락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 탈락, 동일 모음 탈락 등이 있습니다. 역시 디테일은 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체, 첨가, 축약, 탈락 해놓고 뭐 이렇게 줄줄줄줄 썼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외워서 쓰듯이 여러분도 외워서 쓰실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빈 페이지밖에 없죠. 그리고 막 나중에 정리하는 거 하나 있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쓰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군 단순화를 한꺼번에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얘네들은 교체고 탈락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학습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받침의 발음 법칙인데요. 줄여서 받침 법칙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받침 법칙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받침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의 대표음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으로만 발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받침을 여러 가지로 발음하고 싶으셔도 결국에는 요렇게 7개로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받침 법칙에서는요, 받침의 종류에 따라서 법칙이 조금씩 바뀌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일단 받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홑 받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다 라는 뜻이겠죠? 홑 받침. 그 다음에 쌍받침이 있어요. 쌍받침. 쌍시오, 쌍격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받침으로 쓰는 겹받침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받침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례들을 제가 옆에 간단하게 써보면 꽃받침의 사례 꽃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쌍받침의 사례 꽃을 꺾다 할 때 꺾 예를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겹받침의 사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닭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당연히 우린 지금 받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셨을 때 받침의 개수를 잘 보세요.
먼저 위에 있는 두 개, 홑받침하고 쌍받침은요. 홑받침하고 쌍받침은 치읓 하나, 쌍기역.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쌍기역은 기역을 두 번 쓴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소리는 하나예요. 끄라는 소리 하나죠. 그래서 홑받침하고 쌍받침은 한 개의 음운이에요. 한 개 음운입니다. 그런데 밑에 겹받침이라는 요 녀석은 지금 보셨다시피 리을 하나 기역 하나 해서 두 개 음운이에요. 이게 일단 중요해요.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그렇다면 요 녀석들을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꽃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꽃하고 디귿으로 꺽 얘를 여러분이 쌍기역 받침을 하고 싶으셔도 발음을 하고 싶으셔도 꺽하고 기역으로만 나죠. 그 다음에 닭 어떻게 하세요? dog 리을 기억을 할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역시나 보시게 되면 닭 하고 이렇게만 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결과가 왔어요? 꽃은 치읓이 디귿으로 어떻게 됐죠?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교체됐죠. A가 B로 치읓이 디귿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얘는 지금 교체됐어요. 얘도 지금 쌍기역이 기역으로 하나의 자음이라 그랬어. 쌍기역은 모양만 두 개일 뿐이에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홑받침하고 쌍받침은 교체가 되는 발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 음절에서 하나의 음절이면 한 글자라 그랬죠? 끝소리면 받침이죠? 음절의 받침이 어떻게 발음 나느냐라는 법칙,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요게 바로 교체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 음절 끝소리. 규칙 글자는 뺄게요. 음절 끝소리라고 썼지만 앞으로는 끝이라고 쓸 거예요. 더 줄여서. 자, 근데 맨 밑에 놈 요 녀석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가 없어졌어요. 리을이라는 소리가 아예 사라져 버렸죠. 여기 앞에 리을 발음이 하고 싶으셔도 안 나고 없어지고 기억만이 남아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은 당연히 하나가 없어져 버린 탈락에 해당합니다. 자, 탈락에서 자음군 단수나 보이죠? 이게 아까 이름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음이 받침이 군 무리군자죠. 자음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무리를 이루어서 왔는데 얘를 단순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음군을 단순하게 탈락시키고 변화시키는 걸 탈락 현상 중에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음운 변동 규칙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바로 받침 법칙이에요. 받침이 있다면 일단 받침 법칙부터 넣습니다. 물론 단 하나 예외, 거센 소리 대기를 빼고 받침 법칙을 가장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받침은 7개의 대표음으로만 발음난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죠? 어찌됐든 대표음으로만 발음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요. 이 받침 법칙을 이제 이어서 우리는 연음 현상이라는 걸 배우러 내려가야 됩니다. 요 녀석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놈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다가 또 필기를 시작해 보죠. 연음, 주로 법칙 혹은 연음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연음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연속해서 발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면 먼저 개념부터 씁시다. 받침이 좀 길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자, 일단 뒤에 끝까지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초성으로 넘겨서 발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맨 끝이라 잘 안 되네요. 글씨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쭉 적으시고요. 뭔 소린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나중에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를 할 받침이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음운 처음에 음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초성이 이응인 녀석은 첫 글자가 이응으로 시작한다. 얘는 초성이 이응은 소리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가 바로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난다.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요 녀석과 대립되는 말은 실질 형태소가 있어요. 아마 중학생 때 배우셨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실질 형태소라는 건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의미가 있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반대로 의미가 없는 형태소예요. 자, 그러면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우리는 실질 형태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어근이라고 합니다. 어근. 의미가 있는 놈이고 어근인 게 실질 형태소예요. 반대로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없고 요 녀석은 조사 혹은 어미 혹은 접사라는 놈들입니다. 아니 음운 변동을 배우는데 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느냐라고 하시겠지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찬찬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밑에 사례를 제가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밥을 먹 라고 적어놨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의미가 들어있는 놈한테 제가 동그라미를 때려볼게요. 의미가 있는 어근한테 동그라미를 제가 매겨보겠습니다. 조사는 제가 문법을 하는 시간에는 두 줄을 긋습니다. 어미는 한 줄을, 접사는 이런 식으로 제가 물결을 합니다. 다음에도 또 하겠지만 저랑 하실 거니까 익숙해지셔야 되죠. 보세요. 밥을 먹다 했을 때 명사 밥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뒤에 을이라는 녀석은 목적격 조사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먹다 할 때 먹 같은 경우도 먹다 같은 경우는 먹는다라는 의미로 먹에 들어있죠. 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연결하는 의미일 뿐, 어미일 뿐이죠.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 접사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먹다 같은 경우 먹이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요. 지금 어근 어는 어미 똑같았는데 중간에 시키다라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동 전미사 이런 것들을 말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전보다 뭐를 썼죠? 조사, 어미, 접사를 초성이 이응인 놈들을 사용했어요. 요런 경우에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밥을 기억이 뒤로 넘어갔죠? 먹어 기억이 뒤로 넘어갔죠? 먹여 마찬가지로 기억이 뒤로 넘어가죠. 그 말이에요. 제 음가대로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조사, 어미, 접사 이런 애들하고 만나면 자기 음가대로 얘는 무슨 뜻이냐? 자기 발음 그대로, 자기 발음대로 원래 발음 그대로 원래 발음 그대로 뒤음절 두 번째 글자 초성 첫 소리로 넘겨서 발음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에요. 우리 위에 있었던 요 꽃꽃꽃꽃꽃딱 얘네들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먼저 요거 보세요. 꽃 뒤에 에라는 녀석을 붙였다고 해봅시다. 꽃은 받침이 치읓이었죠. 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초성이 이응인
초성 이응인 요 녀석은 소리가 없으니까 얘가 소리가 없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났어요. 지금 의미 없는 녀석이죠. 그러면 이 치읓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발음을 해보시게 되면 꼬 받침 치읓을 그대로 뒤로 넘겨서 꼬채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뒤로 넘어가는 것, 앞에 받침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연음이에요. 앞에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는 현상이 연음입니다. 자, 그 다음 놈을 해볼까요? 꽃을 꺾어, 봅시다. 역시 지금 받침 쌍기역이 뒤에 어라는 어미를 만났어. 소리가 없는 초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쌍기역을 그대로 뒤로 넘겨야 되겠죠? 그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꺾어 됩니다. 그래서 쌍기역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됐네요. 마지막 닭으로 한번 해볼까요? 닭 혼자 있을 땐 닭이죠. 근데 이라는 조사를 한번 붙여봅시다. 발음은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지금 동시에 넘길 수 있으세요? 아이고 이건 뭡니까? 아이고 됐어요. 죄송. 닭이 할 때 리을 기억을 동시에 뒤로 넘길 순 없죠. 이럴 때는 디엣 놈만 겹받침이 올 때는 디엣 놈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녀석이 달 앞에 리을은 남고 기억만 뒤로 넘어가서 기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러분도 이거 발음 어떻게 하시죠? 닭이 이러시죠? 닭이 틀린 발음이에요.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조사, 음이, 접사 등과 만나면 자기 음가 그대로 원래 발음 그대로 받침의 원래 발음 그대로 뒤로 넘겨서 발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는 또 실질 형태소와 만나면 자기 소리 그대로 넘기면 의미를 깨요. 뒤에 의미가 있는 놈이 왔는데 그냥 넘기면 의미가 깨지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겨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놈은 의미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 형태수와 만나게 되면은요. 일단 뭐부터 적용하느냐? 받침 법칙. 받침 법칙 적용 후 연음 합니다. 자, 여기서 뒤음절 초성으로 넘겨서 발음한다는 말이 바로 요 연음이에요. 뒤로 넘길 건데 뭘 한 다음에 넘긴다? 받침 법칙을 적용한 다음에 넘겨요. 받침 법칙에 뭐가 있느냐? 요거 있죠. 받침 법칙에 음절 끝소리, 자음군 단수라. 줄일게요. 음절 끝소리나 끝이나 자단,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뒤로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꽃을 가지고 먼저 한번 해봅시다. 꽃 위에 뭐 새가 앉았다, 꽃 위에 벌이 앉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물론 떨어뜨려서 읽게 되지만 발음은 연속적으로 나거든요. 요거 지금 발음 꽃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한다? 받침 법칙부터 적용해. 요 녀석은 하나잖아. 겹받침이 아닌 이상 무조건 음끝이 적용돼. 그러니까 겹받침이 아니니까 음끝을 적용하면 얘 뭐로 바뀌어야 돼요? 치읓 받침 발음을 할 수가 없죠. 디귿으로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음끝이 적용됐어.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요 자리로 올리는 거지.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나냐 했을 때 꼬 뒤에요. 꼬 뒤. 이렇게 해서 앞에 음절 끝소리를 적용한 다음에 뒤로 넘겼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받침 법칙을 적용한 후 연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겹받침을 한번 해보죠. 요 녀석 닭 안에 뭐 삼계탕 소를 넣는다 뭐 이런 말을 쓰나요? 뭐 여튼 한번 해봅시다. 요거 지금 보시면 위도 의미가 있는 말이고 안도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달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뭐부터 적용한다? 받침 법칙 먼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쌍받침이 왔잖아요. 아니, 겹받침이 왔잖아요. 리을 기억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으므로 요놈 같은 경우는 앞에 리을이 먼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발음이 닭 하고 기억만 남게 됩니다. 이게 자단이죠.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억을 뒤로 넘겨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의 발음이 다, 간이 되는 거죠. 옆에 기억은 잘못 썼습니다. 자, 다간 하고 지금 넘어간 게 리을은 이미 탈락됐고 기억만 뒤로 넘어갔죠. 이게 바로 지금 받침 법칙을 적용한 후 연음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음운 변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다 배우셨어요. 음절 끝소리, 장군 단수나 연음 법칙까지 머릿속에 빡 넣고 계시면 받침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를 쉽게 풀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별로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에서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음, 연음 법칙은 그러면 요거 먼저 봐봐. 요 녀석 음운 변동은 어떤 놈이 있는 거죠? 자, 필기하고 뭐 하고 하느라 정신 없으셨을 텐데 위로 올라와 봐요.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라는 음운 변동이 있습니다. 꽃에 꺾어 달기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음운 변동? 자, 여러분, 연음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연음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연음 자체는 음운이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쌍기역 오 치읓 에. 네 개 음운이 있죠? 쌍기역 오 치읓 에라는 음운이 순서대로 그대로 위치 이동 없이 발음이 됐을 뿐이에요. 앞에 있던 게 뒤로 붙었을 뿐인 거지 뭐가 바뀌거나 끼어들거나 합쳐지거나 없어지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음이라는 말 자체는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자, 한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받침 법칙은 음운 변동이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음끝이라는 음운 변동이 교체가 얘는 자단이라는 탈락이 일어나고 연음이 될 뿐입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녀석들이니까 반드시 암기 부탁드릴게요. 필기 충실하게 하시고 복습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드시면 잠깐 여러분들은 끊었다가 강의를 이어서 들으세요. 저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온라인으로 듣는 거 이런 장점이 있죠. 수업 정상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막 해나가면 아이 저 뚱땡이 쉬지도 않고 한다 하면서 딱 끌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여러분이 너무 힘드시면 잠깐 머리 좀 식히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어려우시면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되는 거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두 개 했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 장군 단수나 두 개 했습니다. 교체가 조금 많고 어렵고요.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저는 내신형으로 아주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단순하게 한번 가볼게요. 교체부터 순서대로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교체 비음화로 가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사례를 먼저 보세요. 국, 혼자 있을 때 국, 그 다음에 뒤에 물, 따로따로 발음하면 국물 되시죠? 근데 한꺼번에 발음하시면 어떻게 돼요? 곡물, 곡물, 곡물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일단 중요한 것이요. 제일 중요한 음운 변동 판단 방법이 뭐냐면은요. 일단은 여기에 표기가 있어요. 표기. 글자를 어떻게 적었느냐입니다. 표기와 그다음에 옆에 발음이 나오죠. 발음.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먼저 파악합니다. 제일 중요한 음운 변동 파악법입니다. 음운 변동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표기와 발음이 뭐가 바뀌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물하고 국물에서 바뀐 건 이 기억이, 이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놈이 다른 한 놈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체라고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바뀐 소리가 무슨 소리지? 이응. 무슨 음이야? 니은, 미음, 이응. 비음이죠. 코를 울리는 비음이죠. 자, 그러면 이러시면 돼요. 비음이 아니던 기억이 비음으로 변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비음이 아니던 녀석이 비음으로 화자가 붙으면 이걸 앞에 있는 걸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라고 합니다. 어려울 거 1도 없죠. 자, 근데 이걸 조금 이제 내신형으로 적어보게 되면 이래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일 때. 아까 제가 파열음 3종 세트 중요하다 그랬죠?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뒤음절 초성. 뒤음절 두 번째 글자를 말해요. 다음 글자 초성.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니은, 미음인 경우. 여러분 여기 니은, 미음이라는 녀석은 비음이죠. 얘들이 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놈을 말해. 요 국물의 미음 때문에 미음은 코에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요 녀석부터만 바람을 넣고 앞에 받치면 바람을 안 넣을 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바람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역까지 코에 바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위치의 비음인 이응 소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음이 아니던 놈이 비음이 아니던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때문에 요 녀석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인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발음난다라는 게 바로 비음화예요. 자,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납니다. 다른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문을 닫는 한번 해볼까? 닫는 뒤에 비음이 왔어요. 니은이 왔죠? 그러니까 앞에 디귿이 비음이 돼버립니다. 닫는 이런 식으로 한 놈이 한 놈으로 바뀌었어요. 표기 디귿 이 니은이라는 발음으로 교체되었고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녀석은 뭐가 적용된 받침이냐면 받침 법칙이 적용된 모든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 나는 받침들을 말해요. 좀 전에 우리는 음끝하고 자단 배웠죠. 음절 끝소리,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돼서 발음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나는 놈 모두에게도 요 규칙은 적용이 됩니다. 자,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받침 법칙이 적용된 사례라는 게 뭐냐? 입만이라는 놈으로 한번 해볼까요? 얘 어떻게 발음 나야 돼? 입 혼자 있을 때. 일단 이렇게 생각해라. 받침이 여기에 있는 이 받침이 뒤에 좀 전에 우리 연음했던 거 있죠? 연음. 얘는 모음으로 시작할 때예요. 초성 이응일 때. 이 경우를 빼고 모음으로 시작할 때를 빼고 그러니까 뒤에 자음으로 시작 이응이 아니라면 이응이 아닌 자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무조건 받침 법칙부터 적용을 합니다. 혹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받침 법칙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발음은 어때요? 입 하면 요 녀석의 발음은 입 하고 비읍 받침으로 발음이 나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 뒤에 입만 하는 놈이 왔어요. 뒤에 뭐가 왔어요? 비음이 왔죠. 비음. 그러니까 앞에 피읍은 이미 비읍으로 교체가 되어 있어. 음절 끝소리죠. 음끝이죠. 음절 끝소리 때문에 대표음인 비읍으로 발음이 났는데 그 뒤에 이 미음 때문에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여기에 비읍이 음끝 적용된 비읍이
뒤에 만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 녀석이 당연히 임 하는 녀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최종적으로 발음 나는 거예요. 비음화. 비음화. 마지막은 임만. 자, 최종 발음은 이렇게 나는 거죠. 자, 고객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비음화 같은 거 단순하게 배울 때는 사례를 이런 걸로 들면서 국물, 닫는 이런 걸로 들면서 하나가 하나로 교체되는 것만 봅니다.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주고 중간 단계를 여러분에게 안 보여줘요. 이 단계를 이 음절 끝소리다라는 건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알아내야 하는 거죠. 피읍이 미음으로 바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피읍이 음절 끝소리가 된 다음에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비음화에 대해서 배우신 건데요. 사실 비음화는 이거 말고도 두 가지 정도의 비음화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신 때 구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얘를 알면 따라가는 거니까요. 비음이 아니던 놈이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였다. 그러면 이제 유음화는 뭔가? 여기다가 써볼까? 유음화. 아니 뻔하지 않나 이제. 유음화란 유음이 아니던 놈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겠네. 개념 적어볼까? 니은이 리을 앞이나 뒤의 리을 앞이나 뒤에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해요. 아이 글씨가 죄송합니다. 좀 지워야겠어요 이거. 어떤 부분은 상당히 미끄러워서 이상하게 써주고 막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리을이라는 게 유음이잖아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아니던 비음인 니은이 유음 덕분에 유음으로 발음이 되는 현상이죠. 니은이 뭐야? 깜짝이야.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어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 라. 자, 니은이 리을 앞에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죠. 실, 라입니다. 자, 요 녀석도 보시면 표기, 발음, 차이, 교체 됐다. 뭐가 뭐가 뭐로 뭐가 뭐로 바뀌느냐 할 때 중요한 건 뭐로예요. 리을이 유음이니까 유음이 아니던 게 유음으로 변화돼 버렸네 하고 알아내시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신라까지 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앞에 있는 놈이나 뒤에 있는 놈이 다 바뀌는 현상이 유음화예요. 그러면은요, 유음화랑 비음화 두 개가 왜 자음 동화인가라는 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잠깐 보세요. 비음화하고 유음화는 자음 동화다라고 했죠? 왜 그런가? 비음화부터 봅니다. 비음화는 자음이 같아지는 현상, 자음 동화인데요. 비음이 아니던 녀석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니던 놈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같아지는 현상 동화 됐어요. 이건 보기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아니던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나죠. 리을 때문에 리을로 역시나 같아지는 현상, 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이런 걸 동화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놈들은 자음이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할 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음절 끝소리, 비음화, 유음화까지 했죠? 이제 구개음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는 이런 개념입니다. 구개음화. 받침이 디귿 때 받침 디귿 뒤에 뒤음절에
이 모음을 바로 만날 때. 그러니까 이 모음을 바로 만나려면 이 말은 초성이 이응이다 이 말이죠. 응? 초성이 이응인 이 모음을 바로 만날 때. 자, 이 모음을 바로 만난다는 건 이로 시작하는 반모음 J를 포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여, 요, 유, 얘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모음을 만날 때, 이 모음을 만날 때라고 하면 J라는 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요. 자, 그래서 다시 받침 디귿티읕이 뒤음절에 이 모음을 바로 만나게 되면 이때 중요한 건 요 뒤음절은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아까 형식 형태소라는 건 의미가 없는 조사의미 접사 이런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봅시다. 어, 굳다 뒤에 어, 부사로 바꿔버리는 접미사 이라는 놈이 붙었습니다. 접사 형식 형태소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받침이 어떻게 돼요? 받침이 원리 아까 우리 배운 연음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어? 그렇지. 뒤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요 녀석의 발음은 원래는 구디야. 구디.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여기 의미가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연음 현상에 따라서 구디가 돼야 되는데 이때 한마디로 요렇게 돼서 DT가 되는 놈.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DT가 된 놈이 한마디로 여기까지 합하면 어떻게 돼요?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DT가 된 거야. DT. 물론 嗲, 듀 이런 거 다 포함이라 그래서 DT가 됐는데 요렇게 된 DT가 뭐로 바뀌는 현상이냐면 발음이 어렵거든. DT 발음하면 힘들어요. 이 모음이 전설 모음이자 고모음인데 디귿티읕은 혀끝 소리라 혀끝이 윗니디에 붙어야 되거든. 디귿티읕 발음을 하기 어려워서 이거 중세국어 때도 했잖아요. DT가 지치로 바뀌는 게 구개음하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이해가 쉬울 거야. DT가 지치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지읒 치읓이라는 게 바로 구개음이니까 구개음이 아니던 게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구개음화예요. 자, 그래서 요 구지의 발음은 뭐예요?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최종 발음은 구, 지, 해도, 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 거죠. 디귿티읕이 받침 디귿티읕이 뒤에 이 몸을 만나서 뒤로 넘어가서 DT가 됐을 때 이놈이 지치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자, 고래에서 바뀐 소리가 지읒이기 때문에 구개음으로 변화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참고로 잔, 디. 이 디인데 니네 발음 얘 어떻게 하냐? 잔지? 누가 이렇게 병신같이 발음을 하냐? 잔지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원래 D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그대로 D라고 발음을 해야지 G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받침이 뒤로 넘어갔을 때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DT가 될 때만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 하나하나 하니까 좀 힘들죠? 근데 바짝 해놓고 다음에 내신 때 또 한번 보고 하면서 여러분 고3 수능까지 쫙 달리실 수 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보세요. 이제 된소리 대기로 갑니다. 자, 여러분 된소리 대기라는 놈은요. 음, 일단 개념 먼저 적어드릴게요. 받침, 기역 디귿비읍. 아까 쌤 뭐라고 했어? 거대병 이 새끼들은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받침 법칙이 적용된 모든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난 경우에 거대 병이 어디 갔냐 이 자식 뒤음절 다음 글자 초성이 거대 병신짓인 경우 아까 어디서 들은 거지? 예사 소리 5개. 자, 거대병 신짓 만나게 되면
얘네들은 지금 예사소리잖아. 된 소리가 아니었던 예사소리가 이제는 된 소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그대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하는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된 소리가 아니던 놈이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이거 좀 삐뚤삐뚤하게 이상하게 써졌다. 예쁘게 봐주라 얘들아.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드네. 목도 아프고. 아니 목소리를 내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여서 태블릿에 막 고도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쌤 뒷목이 아프다. 이 교체까지 한 다음에 잠깐 끊어야 되겠다. 시간도 지금 50분이 다 됐네. 어쩔 수 없네. 오늘은 이 교체까지만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보세요. 된소리 대기 국밥. 제가 국밥충이라 사례들이 이런 거 좋습니다. 자, 보세요. 발음이 어떻게 되니? 국밥 하고 발음 났죠? 왜 그래요? 앞에 받침이 기역인데 이 기역이 뒤에 거대 병신짓을 만났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가 바뀔 건 아니니까 이 디테일한 지우개 솜씨. 국밥 거대병 뒤에 거대병 신짓이 왔죠? 그러면 이 뒤에 거대병 신짓이 거대병 신짓 하는 된 소리로 바뀝니다. 이 색깔 바꾸는 것도 이제 막 헷갈리네요. 요렇게 어떻게 됐어? 교체지? 교체. 근데 바뀐 소리가 된 소리야. 된 소리로 되었다. 먼 한자로 쓰면 된 소리가 단단할 경자, 소리 음자, 될 화자 해서 경음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너무 계속하면 여러분도 너무 지치실 것 같아요. 사실 뒤에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복습 삼아 잠깐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음운 변동을 학습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다 배우셨어요. 거의.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받침과 관련한 법칙을 배우셨죠? 이 받침의 발음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음끝이 되든 자단이 되든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대표음으로만 발음이 납니다. 근데 요 받침이 혼자 있을 땐 이렇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놈들이 오게 되면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는데 의미 없는 놈이 오면 그냥 넘기고 의미 있는 놈이 오면 받침 법칙을 적용한 다음에 넘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음절 끝소리,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연음 법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을 어떻게 파악한다.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잘 봐라. 디테일하게는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됐네? 비음으로 바뀌었네? 비음하다.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네? 유음으로 바뀌었네? 유음하다. 그 다음에 요것도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네? 요거 구개음으로 바뀌었네? 구개음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나하나로 바뀌는 교체죠. 그 다음에 거대병 신짓. 뒤에 거대병 신짓이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국밥입니다. 된 소리 대기 역시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내신할 때 디테일하게 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거 배우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앞에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오늘 학습한 내용까지 암기하시는 게 당연히 숙제가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